수능 특강 1강 1도 과학기술 5번째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납니다. 학교 내신 때문에 선생님 좀 바빴었는데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할게. 5번째 과학기술 1강 1독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무엇도 탓하지 마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우리에게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장애물, 코로나19, 집안의 어떤 살림살이 이런 거 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도 여러분 탓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담하게 너희들이 원하는 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 해 나가길 바란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인가 19인가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 우리 고3들 고수능 N수생들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파이팅하고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됐습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과학기술 5번째 지문인데요. 볼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작동 방식.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지. 근데 과학자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밝혀냈네. 근데 뇌의 기능을 밝혀냈는데 뭘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됐나? 오케이. 어떤 결론이 이루어질지 한번 잘 봅시다. 일반적으로 뇌를 가진 동물들의 뇌의 자반구는 오른쪽 몸. 일반적인 뇌를 가진 동물들의 뇌의 자반구는 오른쪽 몸, 우방구는 왼쪽 몸을 담당한대. 그렇대.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뇌의 좌우 방구에도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된다고. 됐습니까? 왼쪽 좌방구, 우방구. 그지? 가령 오른팔과 오른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좌방구가. 됐습니까? 좌방구는 오른쪽 몸을 담당하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왼팔과 왼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우반구가 담당합니다. 눈의 경우에는 각 눈의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가 분할되어 있대. 그래서 왼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오른쪽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오른쪽 방구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고 오른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왼쪽에 상이 맺혀서 즉 약간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그런 점에서 좌방구, 우방구는 기능적으로도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좌방구에서 담당하고 공간 구조 배열의 파악은 우방구에서 담당한다. 그렇게 하되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뇌를 가진 동물이지. 됐습니까? 이 뇌의 기능을 밝혀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뇌를 가진 사람. 이 정상적인 거는 지금 아직 답이 아니야. 맞죠? 이렇게 뇌의 좌우방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것을 편측하. 오늘 이 단락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편측하라는 용어죠. 뇌의 좌우방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것을 됐습니까? 편측하라고 하며 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뇌에서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좌우방구를 가로질러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뇌가 기능적 전문화,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 우방구는 우방구대로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이렇게 된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편측합니다. 말을 듣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모두 같은 방구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을 하려고 좌우 방구의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니까 편측화가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효율적인 대응,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말 같아. 편측화를 이해하는데 계속 편측합니다.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큰 도움을 주었다. 분리뇌 소유자는 도대체 뭘까? 분리뇌 소유자는 발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 방구의 피질을 연구하는 부위인
뇌량을 절단하는 처치를 받은 사람, 정상적이지 않네.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그죠? 이 편측하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을 통해서 분리뇌 소유자는, 즉, 약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가 작동되더라. 가령, 분리뇌 소유자의 왼쪽 시야에 물건을 놓아서 오른쪽 뇌의 시각 피질이 그 물건을 지각하도록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이 뇌량을 절단하는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물어보면 뭔가 보인다라고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절단하는 처치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의 우뇌가 물건을 보았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받아야 되는데, 뇌량이 전달되는 연결 부위인 뇌량을 절단했으니까 분명히 그의 우뇌가 물건을 보았지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놀랍게도 이 실험이 통해서 알려지는 게 뭐냐?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별개의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따로따로 인지한 정보를 뇌량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써 좌우뇌는 보고 들어서 인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데, 분리뇌를 가진 사람은 이 좌뇌 우뇌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보 내용을 공유할 수 없어서 정보의 결핍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뇌과학자들은 결국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즉 약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실험을 통해서, 됐나요?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해석기의 특성. 갑자기 이제 편측화 나오고, 그 다음에 뇌량 절단,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서 정보 결핍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기의 특성. 그럼 해석기가 뭔지에 대한 설명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감각기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간뇌의 시상을 거쳐서, 정상적인 사람은 감각기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간뇌의 시상을 거쳐서 시각피질이나 청각피질과 같은 대뇌 피질의 1차 감각 영역으로 들어와서 분석되고 저장되어서 그 분석 정보는 좌뇌의 해석기로 전달됩니다. 됐나요? 정상적인 뇌가 이렇다는 거지. 됐습니까? 해석기는 과거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화해시켜서 설명을 만들어낸다. 해석기에 대한 얘기죠. 정보 결핍을, 근데 이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정보 결핍을 겪는 분리뇌 소유자들이잖아. 실험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사람의 해석기가 논리적 추론을 철저하게 수행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해석기는 논리적 추론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적은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 신속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결국 해석기에 대한 어떤 해설이죠. 해석기는 논리적 추론을 철저하게 수행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절한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 단서를 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더란 말이야. 가령 이 꼴. A가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A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자 A의 해석기는 어제 낸 보고서 때문에 상사가 A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해석한다. 작은 정보, 어제 보고서를 냈으니까. 사실은 얘가 아파서 그러는데 말이야. 사실은 상사가 갑자기 복통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것인데 A 해석기는 어떤 이유로 상사가 얼굴을 찌푸린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신속하게 과거의 경험이 뭡니까? 어제 리포트를 냈잖아. 현재의 경험을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되나요? 이러한 해석기의 신속한 대응 방식. 그럼 이 앞달락은 뭐 얘기했다고? 해석기를 이야기했다고. 실시간으로 뇌의 활동을 미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뇌의 활동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재확인되었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모든 요인을 숙고해서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근대적 관념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신속하기는 하지만 부정확한, 굉장히 빠르지 해석기가. 그렇지만 부정확하잖아. 작은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니까 부정확한 해석기의 작동이 당혹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급박한 대처가 필요한 생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족한 단서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기의 이러한 특성이 생존의 유리함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여러분 잘 보면 이 독해는 정상적이지 않은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밝혀내는데 일반적인 뇌는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좌방구, 공간구조 배열의 파악은 우방구에서. 됐습니까? 이렇게 편측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편측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효율적 대응 때문이다. 그지? 효율적 대응 때문이다. 그래서 편측화를 이해하기 위해 이해하는데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됐습니까? 분리뇌 소유자는 결국 뭐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내량을 절단했다. 내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좌우방구의 피지를 좌우방구를 연결해 준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절단했다니까. 됐습니까? 이해하겠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단 말이야. 정보의 결핍이 발생하더라. 왜? 전달이 안 되니까. 됐습니까? 이때 뭐 한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해석기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됐습니까? 에어컨 물 내려가는 소리다. 에어컨 물 내려가는 소리. 놀라지 말고 잠도 좀 깨라. 이런 걸 통해서. 해석기는 결국 정보 결핍을 겪는 사람들의 해석기의 특성은 뭐냐면 논리적 추론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결국 작은 정보에서 단서를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특성이 있더라. 됐습니까? 이 꾸며내는 특성, 이걸 통해서 결국 해석기에 이게 신속한 대응이잖아. 이걸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란 말이야. 신속한 대응. 해석기가 얼마나 대응을 빨리 해. 이 대응은 결국 신속하긴 하지만 좀 부정확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생존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확률이 높다. 그죠?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괜찮은 지문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고 그렇지만 흐름을 잘 쫓아와야 돼. 알겠죠? 우리 뇌의 특성, 그죠? 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고 좌방구, 우방구 편측화가 되는데 결국 정보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내량을 절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해석기가 필요한데, 해석기의 특성이 있는데, 해석기는 논리적 추론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보를 단서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결국 생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과학기술 5번째 전체적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파악해야만 시험장에서 쫄지 않을 수가 있다. 절대 쫄지 말고 단순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전체적 흐름과 맥락을 쫓아가는 훈련을 계속 이어서 가십시다. 됐죠? 파이팅 하자.